옆에 계신 우리 연출님부터 자기소개 짧게 해주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뮤지컬 버지니아 울프를 연출한 홍승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뮤지컬 버지니아 울프 작가이자 작곡가 권승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에들린 역할을 맡은 박난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들린 역할 주다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에들린 역의 정혜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슈아 역의 윤은호입니다. 좋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슈아 역의 김리현입니다. 자, 마지막 키네요. 특별할 필요는 없겠죠? 네. 안녕하세요. 조슈아 역할의 황승중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이 무대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해주신 우리 8분을 먼저 무대로 모셨는데요. 자, 소중한 질문 이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기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스태프분이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먼저 들어주신 분께 마이크를 전달을 해드릴까요? 네, 기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선데이뉴스 김동건입니다. 네, 권승현 작가님한테 질문드리는데 왜 2인국으로 이 작품을 기획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처음은 버지니아 울프에 대해서 어떻게 저의 관점으로 이 이야기를 풀어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요. 그렇게 고민을 하다 보니 2인극이 이 극의 흐름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 적합하다고 여겨서 2인극으로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극 중 등장하는 에들린이라는 인물과 조슈아라는 인물은 서로 창조적 영감을 주고받으며 에들린은 조슈아를 통해서 글을 다시 쓸 수 있겠다는 강한 열망, 쓰고 싶다는 열망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두 사람 모두 본인이 선택하는 인생을 향해 간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서로가 네, 도움이 되는 그런 관계를 설정했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우리 창작진분들의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보면 아마 작품을 감상하시고 이해하시는 데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자기와 함께 연출 의도를 그럼 먼저 한번 들어볼까요? 자기를 먼저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그리고 연출 의도까지 함께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극은 버지니아 울프의 전기나 인생의 일부분을 다룬 이야기가 아닌 버지니아 울프의 죽음, 그 이후의 시간, 거기에 작가의 상상력을 덧대어 만든 상상의 이야기입니다. 전 궁극적으로 이 극을 통해서 버지니아 울프가 가진 깊은 아픔, 그리고 내면의 치유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 그리고 누군가는 버지니아 울프의 그 마지막 순간을 삶에서의 도피라고 표현하지만 저는 그 선택이 온전한 자신으로 남기 위한 선택이었다는 관점에서 그녀의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기에 작품을 구상하고 넘버를 작곡하면서 버지니아 울프의 삶, 그리고 에세이, 작품 등을 굉장히 많이 참고했고, 그 중에서도 델러웨이 부인이라는 소설을 이 극의 모티브로 삼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작가님의 작품을 딱 접했을 때 생각난 게 물 그리고 이제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했을 때 잠깐 보셨겠지만 약간 이제 저희 세트나 조명이나 이제 이런 부분들이 물가에 약간 있는 듯한 느낌, 그리고 이 세트 뒤에 있는 세트가 다락방이자 그리고 또 런던 도시이자 여러 가지의 장소이지만 하나의 그 책 속에 있는 장소라고 생각을 하면 이 세트가 두 개가 이렇게 열리면서 하나의 페이지가 열리고 닫히고 열리고 닫히고 하면서 한 장면의 이야기를 보여주겠다라는 연출적인 모먼트가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이 작품을 통해서 딱 두 가지를 꼭 드라마적으로 꼭 중점을 두고서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마지막 장면에 이제 내 이야기의 결말이라는 장면이 있어요. 지금 보셨겠지만 거기서 에들린이 얘기하죠. 이게 최고의 결말은 아니더라도 내가 선택한 결말이다. 그래서 보여주고 싶었던 거는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인생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어려움도 있고 하지만 과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생이 우리 의지대로 그리고 우리
우리가 선택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일까? 이제 그런 이야기를 조금 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제 에들린이 가지고 있는 그런 뭐 성적 아니면 어머니의 죽음 그리고 전쟁, 트라우마 이러한 힘듦, 어려움 하지만 행복한 모먼트 그리고 자기의 부정적인 면 아니면 긍정적인 면 이러한 것이 다 나 자신이다 라는 그러한 내용을 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작품을 연출하면서 조금 더 드라마적인 이런 내용을 조금 더 중점을 두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저도 23일에 초연을 할 때 제가 또 첫 공연 올렸을 때 왔었거든요. 그때 저는 이렇게 좀 작품 결말을 생각했는데 이게 맞나요? 라고 물었을 때 느끼는 대로 받아들이면 된다라고 해주셨거든요. 이 세트장도 뭐 다락방도 되고 런던 시내가 되듯이 또 우리 각자가 느끼고 있는 자신의 삶에서의 서로가 서로에게 주는 위로가 될 수도 있고 용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우선 첫 번째 우리 함께 해주시는 창작진 분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더욱더 이제 궁금하신 점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자, 첫 번째 질문은 저희가 또 받아봤고요. 편안하게 그럼 우리 질문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뒤쪽에. 네, 안녕하세요. 스포츠 W 이가을 기자입니다. 저는 작곡가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네. 버지니아 울프라는 작가를 이제 주목하시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네, 버지니아 울프라는 작가의 작품을 처음 접하게 된 건 학창 시절이었는데요. 사실 쉬운 독서는 아니었지만 버지니아 울프 작품 특유의 그 분위기와 그리고 그녀가 가진 깊은 세계 그건 항상 저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극을 통해 그녀에게 받은 이런 영감들 그리고 그런 느낌들을 저만의 방식으로 표현하고자 했고 그러다 보니 저의 언어인 음악 그리고 뮤지컬을 통해 작업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계속 또 추가 질문 주시려면 또 그렇게 계속 진행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릴 적부터 지금 보면 쉽지 않은 내용의 글들을 마음속에 굉장히 오래 좀 담아두고 계셨을 것 같아요. 그 긴 시간을 좀 마음속에 좀 묵혀오신 걸까요? 아니면 갑자기 어느 순간 이런 이야기가 좀 떠오르시는 걸까요? 사실 이 이야기 자체는 갑자기 떠오른 것이지만 사실 그 배경은 제가 오랫동안 좀 생각해오던 내용인데요. 사실 버지니아 울프가 수많은 업적을 이뤘고 굉장히 많은 작품들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버지니아 울프를 얘기할 때 따라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녀의 극단적 선택인데요. 일각에서는 그녀의 그런 죽음을 두고 삶에서의 도피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좋아하는 그녀의 작품들 속에는 누구보다 강한 삶의 열망 그리고 생명력 등을 저는 느꼈기 때문에 저는 그녀의 마지막 선택이 온전한 자신으로 남기 위한 선택이라는 관점에서 이 극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생각하시는 이 결론들은 다양히 있으시겠지만 삶에 대한 도피가 아니라 자기에 대한 용기였다 라는 부분이 저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글 전체를 관통하는 문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질문 저희 계속 받아볼까요? 네, 편안한 질문 다 괜찮고요. 저희 방금 우리 보셨던 이 뮤지컬과 관련된 이야기도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쪽에 또 질문 주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자치신문 박지영 기자입니다. 저는 작가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세계가 조슈아가 살고 있는 세계는 결국은 이 버지니아 울프가 창조해낸 세계로서 버지니아 울프의 고통이나 괴로움도 있었지만 또 아름다움 같은 것도 함께 존재하는 세계잖아요. 그렇다면 그 안에서 이 조슈아는 그 버지니아 울프의 어떤 자아를 또 다른 자아를 표상하는 그런 캐릭터로 볼 수도 있을까요? 사실 조슈아에 대한 해석은 저는 여러 방면을 열어놓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다만 이거는 저의 의도보다도 그 방금 질문해 주신 부분에 한해서는 전 조금 더 2차적 해석을 열어두고 싶다는 생각이고 그냥 1차적으로는 조슈아는 에들린과 창조적 영감을 교류하는
그런 작가의 꿈을 가진 그리고 같은 삶의 방향성을 가진 인물입니다. 네, 좋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창작극으로 진행이 되는 뮤지컬인 만큼 우리 작가분에게 질문이 많은데요. 저는 또 이제 궁금한 내용도 우리 배우분께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박남조 배우님의 공연을 제가 관람을 하게 됐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창작 초연인 만큼 이 캐릭터를 구축하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 에들린의 내면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좀 어려움이 있으셨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저도 이렇게 보면 질문 듣고 공연하시면서 눈에 좀 눈물이 맺히는 상황들을 좀 많이 뵀던 것 같은데 반짝반짝거려서 그러실 걸까요? 뭐 열심히 연기했습니다. 네, 일단은 아무래도 실존 인물을 캐릭터로 만나는 상황이 사실은 조심스럽기도 하고 저는 사실 그녀를 직접 만나보질 못했기 때문에 제가 아는 정보와 제가 상상한 모습들을 최대한 저만의 색깔로 표현해내는 방향을 가지고 연구를 많이 했고 일단은 그녀의 실제 죽음을 마주했을 당시의 나이대에 있어서 초점을 저는 좀 많이 두고 최대한 좀 조슈아와의 관계성을 신경 써서 좀 어린 이제 한창 공부를 시작하는 친구와 조금은 어떤 스승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삶의 경험을 한 어른으로서 표현을 좀 잘 해보고 싶은 욕심이 있고 아직 좀 부족하지만 막공 때까지는 잘 채워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까지 있는 힘 없는 힘을 다해 주시겠다고 이제 포부를 밝혀주셨는데 아무래도 이제 또 뮤지컬 배우로서도 열심히 지금 단계를 밟아 나가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내면의 투영이 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기록이 좀 있으신가요? 아무래도 배우들은 다 그런 경험들 조금씩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물론 제가 직접적으로 경험한 부분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나마 상상하고 또 대사나 어떤 상황들을 맞닥뜨리면서 느껴지는 부분들은 최대한 진실되게 표현하려고 하고 있고 더 그런 순간들을 많이 저희가 찾아내서 관객분들에게 잘 닿을 수 있도록 잘 열심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버지니아 울프 정말 어떤 삶에 놓여있는 어떤 인생을 살더라도 다 그 상황의 순간순간 한 번쯤은 서보게 되는 그런 삶의 한 부분을 또 다루게 되는 것 같아서 역시나 감정이 잘해주셨을 것 같습니다. 계속 끝까지 기대를 해보겠고요. 자, 혹시 질문 또 계속 있으실까요? 네, 뒤쪽에도 지금 앞에 질문 주셨나요? 저는 뒤쪽에 지금 기자분 보이시는 왼쪽에 먼저 기자님께 마이크를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네, 기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글로벌 윤혜정입니다. 네, 오늘 이제 그 공연 하시는 거 잘 봤고요. 배우분들한테 묻고 싶은데 아까 이제 그 에들린이 조슈아에게 이렇게 글쓰기를 가르쳐주는 과정을 보면서 사실 한 줄을 써도 제대로 써라 혼나면서 배운 입장에서는 되게 친절하게 잘 가르쳐주고 받아들이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홍 연출가님께서는 누구를 이제 구성을 하면서 친절하신 연출을 가셨는지 무서우신 연출을 가셨는지 이게 확 바뀌었습니다. 네. 그랬다면 또 어떤 이 작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런 어떤 부분들이 그렇게 느껴졌는지 에들린하고 조슈아 한번 말씀해 주시면 네, 한 분씩. 우선 선서 한번 할까요? 솔직하게 이야기하겠다. 네. 편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길어지면 이게 좀 이상합니다. 정말 좋았습니다. 연출님께서 저희랑 같이 작업을 하실 때 정말 편하게 저희가 소통도 많이 해주시고 그렇게 꾸짖음이나 이런 게 없이 저희한테 에들린이 약간 조슈아한테 친절하게 했던 것처럼 연출님도 저에게 약간 친절하고 다정하고 어떻게 보면 친구처럼 되게 소통을 많이 해주셔서 저는 행복하게 작업을 했습니다. 네. 네, 우선 너무나 행복한 기억이었다. 좋습니다. 우리 그럼 조슈아에서는 어느 분이 말씀해 주실까요? 저희 다 하고 싶어 할 것 같은데.
어필의 기회일 수도 있어요. 어필은 아니고요. 제 성격상 거짓말을 못하기 때문에 연출이 너무 전 처음 만나뵀는데 사실 에델린 같은 스타일은 아니시고 그런 스타일은 아니고 좀 더 오히려 제가 생각하는 조슈아가 컸을 때 누군가를 가르쳤을 때 저렇게 이렇게 인도하지 않았을까 싶게 좀 시원시원하시고 그래서 다 보니까 배우들의 개개인의 생각들을 최대한 많이 들어주시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너무 소통하는 데 있어서 좋았고 그리고 저희보다 에너지가 많이 넘치세요. 그래서 때로는 좋았고 때로는 어려웠고 근데 무튼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네, 무튼 네, 그리고 옆에서 아까 크게 웃어주신 김예원 배우님도 연습하면서 그럼 뭐 에피소드나 이런 내용들은 없었는지 한번 공개를 해주세요. 괜찮아요. 얘기하세요. 에피소드는 지금 당장 생각나는 에피소드는 이제 저희가 쉬는 시간이 많이 없는 연습을 많이 했었어요. 아, 네. 그래서 저희가 항상 배가 고프고 굶주렸었는데 이제 그때마다 배까지 고팠나요? 배가 좀 많이 고팠었는데 네. 그때마다 이제 지방에서 은호 형이 이제 공연을 하고 올라오는 길에 빵을 항상 이렇게 하나를 사갖고 와서 이제 저희가 그걸 먹으면서 고맙다고 하면서 항상 즐겁게 연습했던 기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기분 좀 배는 물론 고팠지만 지나고 나니까 너무나 좀 행복했고 네,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까지 네, 함께 해주셨고요. 저희 질문 계속 아까 손들었던 기자님께 받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업무 칼럼 이주영입니다. 이 작품의 키워드가 의식의 흐름대로인 것 같은데 사실 의식의 흐름대로라는 표현이 버지니아 울프를 대표하는 그의 문체를 대표하는 키워드이긴 하지만 지금은 그다지 이제 자기 멋대로 뭐 각각의 해석대로 뭐 이런 의미로 더 많이 쓰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작품의 뭐 그 어떤 프로덕션 디자인이나 영상이나 이 모든 것들이 각자 해석하기 굉장히 많이 열어놓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오히려 에델린과 조슈아의 캐릭터는 오히려 조슈아가 알려져 있는 버지니아 울프에 가깝고 에델린은 굉장히 담대한 여장부 이미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캐릭터를 그 해석하신 작가님의 의도나 뭐 그 메시지가 좀 더 명확히 설명되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연출 부분에 있어서도 2인극에 이렇게 그 실감 있는 영상을 사용한 작품은 흔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영상 디자인에 대한 어떤 그 기획부터 진행 과정에서의 이야기가 궁금하고 또 이 세트도 저 롤들이 의미가 있을 거라고 확실히 알고 있었으나 너무나 임팩트 있는 그 소품이어서 아니 메시지 사실은 쿵했거든요. 그 돌에 대해서 돌을 일부러 이제 활용하기 위해서 이런 세트 디자인이 생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뒷얘기도 궁금하고 그리고 저는 어제 저녁 공연을 봤는데 너무 설레는 거예요. 이 조슈아하고 에들린의 어떤 밀당이 그리고 사실 스킨십 거의 없잖아요. 굉장히 메시지로 서로 뭐 챙기거나 뭐 이렇게 뭐 설레는 모먼트들이 있는데 그것도 연출의 굉장히 큰 의도인 것 같고 어떻게 보면은 뭐 같은 뭐 자아와 뭐 분열된 자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그 창작을 향한 뭐 협업을 하는 동지를 그린 것일 수도 있는데 그런 어떤 그 닿을까 말까 하는 의미를 계속 그런 설렘을 느끼게 하는 저만 그렇게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의도에 대해서 그러시죠. 예, 그거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연기하는 각 배우분들은 어떻게들 해석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좋습니다. 긴 질문 해주셨는데 사실은 아마 다른 기자님들도 비슷한 생각들을 갖고 계실 것 같아요. 작가님께 먼저 네, 답변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그 상상하셨던 에들린의 모습을 조슈아한테 찾으셨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에들린이라는 캐릭터를 먼저 설정을 할 때 제가 그동안 에들린의 생애 그리고 그녀의 일기, 에세이, 작품들에서 느꼈던 인상들을 바탕으로 캐릭터를 창조를 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조슈아 또한
만약 이런 캐릭터가 이런 환경에 처해 있는 캐릭터가 있다면 어떤 성격일까라는 그런 고민하는 과정에서 그런 성격이 보신 캐릭터가 탄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슈아 또한 작가의 꿈을 꾸고 있고 나아가서는 그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분명 말씀하신 것처럼 에들린 그 온전히 작가의 길을 걷고 있는 그런 면모가 분명 조슈아에게서도 느껴지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연출 또 무대에 관해서 이야기를 또 많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 부분도 저희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 작품을 딱 접했을 때 생각난 게 물 그리고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세트의 이제 디자인을 보시면 이제 끝에가 이제 사실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울퉁불퉁하게 되어 있는 것이 사실은 지금은 나무 같은 재질이지만 어떻게 보면 조명을 받으면 물 같고 강 같고 또 이제 파도의 세인트 아이브스에 있는 약간 절벽 여러 가지를 사실 형상화할 수 있어서 지금 그런 세트 디자인으로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돌은 네 맞습니다. 돌은 처음부터 의도했던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강가 그리고 물가 하면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주변의 풀과 그리고 돌과 이제 물과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같이 표현을 한 거고 그리고 이 지금 우리가 앉아 있는 이 세트가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한 골목일 수도 있는 거고 우리 방일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좋아하는 도시의 한 부분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다 사실 포용할 수 있는 곳으로 제가 만들었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저희가 세트가 사실 색깔이 정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왜냐면 영상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뭐 다락방이 될 수도 있고 런던 거리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세인트 아이브스에 있는 절벽의 그런 장소도 될 수 있고 이제 2인극 하면서 사실 드라마적인 부분으로 이제 배우들이 끌고 가야 되는 것도 있겠지만 관객 여러분들이 이 장면을 보면서 사실 아까 6번 곡 원고지 앞에 필요한 것 이제 그런 곡을 봤을 때 제인 어스틴 오만과 편견 그리고 테스 토마스 하디 그리고 브론테 자매의 이제 이런 장면이 있을 때 이제 사실 그 책 속으로 들어가는 약간 그러한 기분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뒤에 영상도 사용을 하였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2인극이다 보니까 이제 어디 갈 곳은 없잖아요. 그렇죠? 이제 하면서 이제 영상을 사용을 해서 이제 런던 거리 그리고 뭐 항구들 이게 디테일하게 사실은 막 정확하게 보여주지는 않지만 이 런던 거리에 살고 있고 이 책 속에서 이제 에들린이 살고 있는 에들린이 좋아하는 그 장소들을 조금 소설적이게 약간 조금 색깔이 없는 런던의 우중충한 약간 그러한 색감으로 먼저 이제 영상으로 이제 디자인을 사용하였고요. 세인트 아이브스 때 이제 조금 이제 야경 그리고 노을 색깔 주황색에서 약간 보라색, 핑크색 변하는 그 야경 그 장면을 보면서 이제 그녀가 또 좋아하는 그런 장소 또 이제 그런 색감 영상을 같이 사용을 해서 보여줬고요. 브론테장의 이제 뭐 그런 거 보여줬고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강물 그리고 유서 장면 이제 여러분들이 보지 못하시는 장면이긴 하지만 이제 그녀가 물 속에서 이제 하는 이제 깨닫는 자기가 스스로 강에 뛰어들었다라는 장면이 또 있어요. 그걸 깨닫는 그 장면에서는 또 물속 여러 가지를 다 포용할 수 있는 세트 디자인 그리고 또 영상 기법을 조금 많이 사용을 하였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뭐 이야기, 무대 이렇게 다변화할 수 있는 것을 구성을 하시면서 그야말로 여러 이야기, 또 여러 사람의 스토리를 다 담을 수 있게 꾸며주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질문이 또 하나가 더 있었는데 어찌 보면 2인극이면서도 스킨십이 없는데도 굉장한 밀당이 좀 있었다라는 얘기를 또 배우분들한테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연출적으로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주시고 배우분들께 마이크 넘겨드리겠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제 에들린 버지니아가 이제
성적 트라우마가 있다라는 이제 역사적인 이제 그런 사실 팩트가 이제 계속 붙어 있잖아요. 정신병이나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버지니아 울프가 아무리 1927년 과거로 돌아왔다 하더라도 이때가 이제 1925년에 이제 그녀가 델러웨이 부인이 출판되고 이제 결혼도 했고 사실은. 그러나 이제 그녀가 이제 아직까지 가지고 있는 그런 성적인 그 트라우마로 인해서 이제 그 레너드 울프 이제 남편과 이제 사실은 이제 결혼을 해도 이제 서로 이제 각서를 쓰고 성관계도 하지 않았다라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있어서 유추하여서 이제 캐릭터가 이제 그 남자와의 그러한 그 스킨십이 과연 쉽게 될까라는 생각으로 해서 이제 배우분들과 같이 연기하면서도 배우분들이 또 캐릭터를 구축하시면서 만드셨던 부분들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어떨 때 보면 동지인가? 뭐 협력하는 관계인가? 이렇게 또 생각이 들었거든요. 자, 그럼 아까 고해에서 너무나 멋진 고음을 질러주실 주다운 배우님께 마이크 한번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좀 두 분이 같이 연기를 할 때 좀 주안점으로 두었던 부분이 있으셨을까요? 서로가 치유를 하고 성장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긍정적인 시너지를 준다는 것 자체가 설렘 포인트가 되는 것 같고요. 그쪽으로 중심을 두고 연기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뭐 눈빛이나 이런 데서는 사랑은 완전히 배제한 연기였을까요? 사랑이 남녀와의 사랑도 있지만 사람 간의 사랑도 있고 이런 서로가 서로를 지지하고 의지하는 것에 있어서도 분명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다가가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어떤 자리에서 어떤 분이 봐도 편안하게 좀 보실 수 있을 만한 로맨스 아니어도 정말 다 보실 수 있는 부분. 저는 오히려 이제는 로맨스보다는 좀 이런 인생에 관한 이야기가 조금 더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런 분들에게 추천할 수 있는 버지니아 울프의 다운 연기를 좀 보여주셨다라고 해주셨고요. 자, 그럼 우리 윤은호 배우님께도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네. 저는 이제 스킨십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가운데에서도 이제 그런 눈빛들이 사실 어찌 보면 극에서 어느 극에서든 보든 남녀가 뭔가 눈을 마주하고 오래 복싱을 하고 있다 보면은 저 안에 뭔가 있는 것 같아라는 기분이 들고 괜한 마음으로는 둘이 사랑했으면 좋겠어라는 마음도 괜히 드는 관객의 입장이거든요. 저는. 그럼에도 저희 작품에서는 그런 바라보는 눈빛에서 뭔가 좀 더 동경의 눈빛이 굉장히 커요. 내가 정말 이루고 싶었던 그런 꿈, 작가라는 꿈이 이 정말 성공한 작가가 내 눈앞에 있다는 것과 이 사람이 지금 나의 세상을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고 그것이 나에게 조금씩 신뢰가 가게 되는 그런 사건들과 상황들이 만들어지는 것들에 직면하면서 이들을 바라보는 눈 또 혹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자꾸 그런 쪽으로 이제 처음에야 혹시 이거 사랑일 수도 있을까? 운명적인 사랑인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 조슈아이기도 하지만 그 후에 이제 과정에서 이제 어린 친구예요. 굉장히 어릴 때부터 외로웠던 친구이다 보니 정말 큰 꿈만 가지고 있는 친구거든요. 저 꿈은 내가 절대 이룰 수 없고 꿈이니까 언젠가 이루지 않을까라는 그게 기대감이 있었지만 아니야 나는 별 소치도 없고 내가 뭐 가진 것도 없고 내 주제에 무슨 작가가 되겠어 했을 때 나타난 사람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선생님 입장으로 보이게 돼요. 그래서 뭔가 지금 어릴 때 버림받았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좀 나를 더 케어해주고 그런 것들에서 처음 느껴보는 그런 감정인 것 같아요. 누군가 나를 케어해준다, 도와준다, 또 위로해주고 감싸주고 그 또한 나도 이 사람들을 또 위로해준다는 그런 마음들이 자꾸 들다 보니 그런 감정들을 많이 좀 보여주려고 노력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분들은 보시면서
둘이 약간 좀 그런 공략공략한 게 있으니까 좀 처음에 있지 특히나 않을까. 네, 눈빛으로 네. 네, 가까워졌을 때 네, 장난치고 이제 코미디 로맨스의 그 기본 공식이잖아요. 어찌 보면 초반에 막 해야 맞아요. 뒤에 가서 이제 사이가 좋아지는 그 와중에도 좋은 그런 감정들로서 바라보는 그런 조슈아인 것 같아요. 저희들 모두가. 네. 조슈아가 어떻게 보면 어리고 이런 관계에 익숙하지 않고 사랑을 쉽게 받아왔던 역할이 아니어서 오히려 그 친구는 사랑으로 헷갈렸을 수도 있었지만 마지막에는 또 다양한 감정을 이거를 포용해버리는 맞아요. 그렇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네, 단순한 사랑보다도 네. 좀 고차원적이라고 느껴진 것 같아요. 지금 저도 이제 이 친구들 다른 친구들 하는 걸 보면서도 네. 저게 정말 그냥 단순한 남녀간의 사랑으로 보일 수가 있는가? 이제 초반엔 그럴 수 있어요. 맞아요. 처음에 제가 처음 봤을 때 관객분들도 약간 요즘 현관이 끌린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두 분이 티격태격하면서 굉장히 정말 재밌는 로맨스를 보는 것처럼 웃으면서 보셨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면서 점점 감정의 농도가 좀 짙어지는 느낌을 같이 좀 받았던 것 같거든요. 네, 다행히 참 이렇게 그걸 보다 보면은 아 저게 둘의 그냥 남녀간의 사랑만이 아닌 네. 정말 더 깊은 사랑 말한 것처럼 사람과에서의 그런 깊은 사랑이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두 분에서 아무래도 끌고 가는 극인 만큼 다양한 감정을 정말 여기서 폭발적으로 다 보여주셨고요. 그게 충분히 관객에서도 네, 받아들여지고 이해가 되는 그런 극이어서 아마 우리 기자님도 재밌게 보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 질문을 이제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또 많지 않을 것 같아서요. 네, 편안하게 질문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질문 있으실까요? 앞쪽 중앙에서 또 오늘 질문을 많이 안 해주셨습니다. 혹시 중앙에서 질문 있으실까요? 네. 네, 한 분 정도 저희 질문 받고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마지막 한 분 질문 혹시 있으시면 네, 질문 받고 마무리를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럼 따로 저희가 워낙 뭐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 우리 작품에 대한 풍성한 다양한 시각도 혹은 뭐 접근 방식 이야기를 모두 나눴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히 네,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뮤지컬 버지니아 울프를 찾아주신 분들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황순종 우리 배우님께 딱 제가 적당한 분들 찝었거든요. 네, 우리 함께 해주시는 분들께 우리 관객분들께 전하는 메시지 한번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제가 조슈아 역할이었기 때문에 조슈아의 입장으로 보면 우리는 그냥 잠깐 같은 페이지에 머물렀다 이제 다음 페이지를 넘겨라 하는 대사가 있는데 저는 사실 이 대사가 조슈아를 연기하는 저로서는 이 작품으로서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인 게 요즘 같은 이렇게 시대에도 뭐 싫어하는 상황이든 좋아하는 일이든 사랑하는 뭐 관계든 사실 다음 페이지를 넘기기가 어렵잖아요. 그냥 잠깐 머무른 거라는 걸 인정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근데 이런 메시지들이 여러 곳곳에 이 작품을 보러 오시면 담겨 있으니까 와서 약간의 위로도 얻어 가셔도 괜찮고 아니면 버지니아 울프라는 인물에 대해서 이 작가님이 이제 생각하고 쓰신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와서 또 보시는 재미도 있을 것 같고 저희도 앞으로 초연이다 보니까 지금 프리뷰 기간이고 많은 피드백도 받고 해서 계속 좀 더 좋은 공연으로 만들려고 같이 에너지를 올려서 할 테니까 많이 찾아와 주시고 네,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뭐 하트 포즈 이런 건 없나요? 네. 하트 보죠? 네. 왜 저한테만 많이 시키는 것 같아요? 자, 그럼 마지막 우리 오실 분들에게 저희가 그럼 마무리 뭐 포즈 하나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메라 앞쪽 봐주시고 다 같이 그럼 함께 할까요? 어떤 포즈로 할까요? 하트로? 네, 와주신 분들 네, 저희가 하트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많이 와주시고요. 자, 버지니아 울프를 사랑하셨던 분들이라면 혹은 나에게 용기가 필요하다, 위로가 필요하다 초연입니다. 또 창작극이고요. 많이 방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모두 일어나서 마무리하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상으로 뮤지컬 버지니아 울프의 프레스콜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고요. 7월 14일까지 이곳 충무 아트센터 중국장 블랙에서 공연되는 뮤지컬 버지니아 울프가 성황리에 마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글, 네, 사진, 영상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겠고요. 그럼 이상으로 뮤지컬 버지니아 울프의 프레스콜을